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양자 컴퓨터의 이 정확도에 대해서 99.99% 달성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미 상용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보고 있고, 과연 CES 이후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또 움직이게 될지에 대한 부분까지 방송을 통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그 전에 좀 안내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제가 다시 한번 이제 2026년부터 계좌 불리기 프로젝트를 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 멤버십에 대한 이 혜택은 좀 진행되고 있고, 현재까지 6월부터 12일까지 이제 해외 주식도 같이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국내와 함께. 그래서 6월부터 12월까지 매매하면서 그래도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갔기 때문에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 이런 스윙 투자바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제가 따로 별도 링크를 남겨 놓을게요. 링크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은 아니고 또 새로운 뉴스를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이제 시장이 정말 어찌 보면 양자 컴퓨터의 이제 끝단계 온 게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다시 한번 99.99%의 기록적인 충실도를 달성했다라는 이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스타트업을 통해서 발생이 됐던 부분이고, 여기서 나온 게 실리콘 기반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기존과 좀 다른 거는 양자 컴퓨팅 칩이라는 거예요. 칩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처럼 오히려 안정적인 칩을 만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다시피 현재 이 칩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 스타트업 대표들은 실리콘 기반 원자 양자 컴퓨팅 칩이 다른 종류의 양자 처리 장치에 비해 우위를 점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칩들을 14와 15라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14번째와 15번째 뭐 원소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실리콘 내에다가 배치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이 칩에 대한 위치를, 배열을, 보통 이제 실리콘 양자칩이 지금 이게 얘기한 게 뭐냐고 하면은, 원래 이 원자마다는, 큐비트 위치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큐비트마다 뭐 환경이 다르고,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정확한 자리에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함으로써 기존의 양자 컴퓨터를 망가뜨리던 이 핵심 문제를 잡아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99.99%의 안정도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이번 실리콘을 활용한 양자 컴퓨터 칩에 대한 발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아마 어제도 여러분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양자 컴퓨팅 칩이 이 실리콘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나오고 있다. 구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했다, 당장. 양자 컴퓨터 마법 상태 제조 성공이라고 하는데, 이건 또 직역을 하니까 이게 또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하게 번역이 된 건데, 이게 매직 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니까 마법 상태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양자 컴퓨터가 제대로 계산하기 위해 이 미리 만들어두는 이 연상용 보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데, 어쨌든 그런 보조 상태를 제조하는 데 성공했고, 그게 99.99% 정확도에 달성했다. 그래서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라는 게 구글 측의 발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시장에서는 이미 99.99%에 대한 충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정확도죠, 정확도. 그래서 정확도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거를 지금 이미 양자는 구현해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어떤 분들이 이게 왜 이게 특별하냐라고 묻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근데 늘 얘기했지만 이게 특별합니다. 왜? 뭐 아이온큐랑 비교하고 다른 기업들이랑 비교하면서 이미 정확도 99.99%를 기록한 기업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그냥 주식만 들고 가면은 이걸 이해를 못 하세요. 근데 여기도 나오지만 2큐비트의 정확도라고 하잖아요. 2큐비트라는 건 말 그대로 이 단일 정확도요, 단일 정확도. 그러니까 단일 큐비트에서의 활용한 특정 게이트 영산을 했을 때는 99.99%의 정확도를 달성했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100m 달리기를 내가 10초에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얼마가 돼야 돼요?
1km 달리기를 몇 초? 100초에는 통과를 해야겠죠? 이게 이론적인 거죠. 근데 이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것처럼 양자 컴퓨터도 이 큐비트에서의 정확도는 99.99% 달성했지만 이 큐비트가 확장될수록 이거를 유지하는 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시장에서 양자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뭐라 했습니까? 오류 정정 기술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였던 건데 지금 뭐 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이 이론적으로 이런 아이온큐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론적으로 이렇게 99.99%의 정확도를 달성한 걸 넘어서 이론상 오류 정정이 아닌 뭐다? 이제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가능해진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반도체 칩처럼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서 아니면 구글과 같이 뭐 이런 식으로서의 뭐다? 어떤 그 기술을 통해 가지고 99.99%는 이제 연산을 통해서도 단일이 아닌 연속 연산을 통해서도 이걸 유지해낸다는 건 굉장히 획기적인 거란 거겠죠. 물론 이 두 가지가 기술은 달라요. 보다시피 실리콘 기반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칩처럼 이제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구조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기술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리콘 기반으로서 오히려 칩으로서 진행이 되면서 애초에 이 오류가 안 생기게 다 이 원자가 그 고정된 부분에 장착되면서 애초에 생기지 않도록 구글 같은 경우는 생기는 순간 그대로 고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기술을 나눠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실리콘 기반이 더 엄청나게 커 보일 수도 있어요. 실리콘 기반이 더 대단해 보일 수도 있고. 다만 이게 누가 더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큐비트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늘 오류는 항상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이거를 생기면은 고치겠다라는 쪽으로의 투자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초전도라든지 이온 트랩이라든지 다 방식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 기반 같은 경우 사실 문제가 뭐냐? 새로운 완전한 이제 큐비트가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실리콘 기반이 너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더 완벽한 더 새로운 큐비트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가 되죠. 그러니까 양자라는 걸 어찌 보면 다시 갈아엎고 새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뭐 하겠다? 새롭게 현실적으로 시간을 더 소비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생성된 큐비트들을 가지고서 고치겠다. 그래서 구글은 뭐 고쳐 쓰는 길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뭐 실리콘 기반은 처음부터 뭐 안 깨지는 길을 애초부터 안 생기는 길을 뭐 만들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뭐 누가 더 좋다라고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방향성의 차이고요. 방향의 차이고 결국에 이 두 가지 뭐다? 오류 정정을 통한 완벽한 양자 구현이 가능한 상태를 입증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식이 어떤 경쟁을 하고 간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같은 종착점을 향해 가는 길이기 때문에 뭐 이게 누가 더 방식이 좋고 이거를 우리가 지금 논할 때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뭐다? 이제 오류 정정이 가능한 시대다. 기존에는 양자 컴퓨터가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을 전제로서 시장에서 이제 상승으로 탔다라고 하면은 이제 오류 정정이 가능하다라는 전제가 들어가죠. 가능하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요? 이제 상용화가 너무나도 쉽게 가능하다라는 전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큰 차이라는 거예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부분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던 게 시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양자 컴퓨터의 가능성에 대한 논쟁은 이제는 끝났다. 이거를 논할 때는 아니다. 이제는 뭐다? 이미 상용화 초기 단계로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얼마나 이게 중요하다. 언제 이게 도입이 될 거고 얼마나 싸게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 이 양자 컴퓨터 시장에 더 타격을 가져올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 그럼 중요한 건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는 사실상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저는 이미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다 보는 게 뭐냐고 하면은 양자 컴퓨터라고 해서 무슨 PC 컴퓨터처럼 갑작스럽게 이렇게 딱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특정 부분에서부터 이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컴퓨터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암호 보안이라든지 새로운 그 AI 제약 신약 시뮬레이션이라든지 AI 학습을 보조하는 형태라든지 그래서 이런 조합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이런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에 먼저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진행 중인 거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미 암호 보안에 대한 부분, 이런 AI 그 신약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미 시장은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해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양자 컴퓨터가 당장에 이제 산업을 바꾼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당장에 못 바꿔요. 이 당장 적용되는 시장도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양자가 계속해서 얘기 나온 게 뭡니까? AI와의 결합, 이런 거겠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그 이야기가 나온 게 너무 당연한 거고, 이미 시장에서는 양자 네트워킹에 대한 전환이라든지 양자 보안에 대한 전환, 이런 것들, 신약 개발에 대해 이미 적용하는 부분, 이게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는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언제부터 올 것이냐? 이제 우리에게는 이미 다가왔다라는 거고, 그럼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할 거는 간단해요. 이제 향후 2, 3년 동안은 이거만 보면 됩니다. 이제 연속성에 대한 길이, 어느 정도의 이 길이를 이제 계속해서 증가하느냐, 논리 큐비트 수는 얼마나 증가하느냐, 오류 정정에 대한 부분은 얼마나 감소하느냐, 이런 것들. 산업적으로 사실 중요한 게 이거죠. 얼마나 이 정부가 이 조달 계약을 얼마나 확보하게 되는지, 이 통합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이런 얘기가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양자 컴퓨터에 대한 시장은 급격하게 더 성장한다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결과는 이거예요. 늘 이제 언제보다는 지금은 이 언제가 아닙니다. 언제보다는 이제 어디서입니다. 어디서. 이미 언제는 방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미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미 상용화 초기 단계다라고 보고 있는 만큼 언제가 아니라 어디서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된다. 그럼 사실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1월이 기대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제가 얘기했죠. D-Wave 퀀텀이 양자 컴퓨팅 솔루션을 CES에서 선보일 건데 여기서 고객사들이 나와가지고 그간의 성과, 후기 이런 것들이 이야기한다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어디서가 이미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얼마나까지도 드러나겠죠. 이런 것들이 나와줬을 때는 오히려 양자 컴퓨터에게는 엄청난 또 호재성 기사와 함께 1월 강한 상승 랠리를 끌고 갈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